옛날 50화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책상에 막 이렇게 또 서재 이런 또 병풍도 보이고 그런 또 분위기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이 소장입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은 대전 중구 선화동의 주택 밀집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복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하는 과정 영상이 아니라 앞전에 우리가 공사가 마감이 되고 건축주분과 잠시 이야기도 좀 나눠볼 겸 완료된 현장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이 주택이 무려 43년이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으리으리한 건축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안쪽으로 진입을 해서 창호 교체한 거 주택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장이 좀 오래된 이런 모습인데요. 80년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진행하고 준비했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공사하면서 요 세대가 특별한 세대구나. 저도 좀 영광스러웠던 현장입니다. 뭐 소비자와 시공사 간의 만남이었지만 대단히 대단하고 굉장하셨던 분이 사셨던 그런 집입니다. 음료 하나. 아이고, 정리를 다 하셨구나. 그때 80년도면 제가 아장아장할 때인데 그때 지어졌던 건축물입니다. 대단합니다.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요거는 예. 대부포도 유명하잖아요. 아, 유명하죠. 거기서 만든 와인인데 아유, 한번 맛이나 한번 보세요. 제가 아유. 약주를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유, 있죠. 저희가 처음 그 준비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알지 못했던 공사 당일날 와서 보니까 저희가 항상 계획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감독님? 리얼로 우리가 항상 현장에서 영상을 담곤 하는데 요 세대만큼은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공사는 한 2-3주 전에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제 정리가 막 다 됐다. 그래서 영상 촬영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현장으로 왔습니다. 여기 우리 요건 잠시 후에 공개를 할게요. 네,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전체 창호 둘러보고요. 잠시 후에 건축주분하고 대화도 한번 나눠보고 즐거운 영상 오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안방 되겠고요. 옛날 50화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책상에 막 이렇게 또 서재 이런 또 병풍도 보이고 그런 또 분위기가 납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창호가 개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요. 무려 창이 22틀이나 됩니다. 금액도 만만치 않았겠죠. 40년이 지나고 있는 이런 주택에 창이 22개다. 이거부터가 건물 자체 규모, 사이즈, 크기 압도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지어지는 건물들 1층부터 3층까지 다 해도 22틀 안 나오거든요. 전체적으로 아파트처럼 베란다가 있는 형식이 아니고 바로 바깥에 해당하는 그런 방입니다. 단열에 굉장히 취약했던 그런 건물이죠. 오늘 노메이커 창호로 시공이 돼 있습니다. 발코니 전용 이중창 250바 걸어졌습니다. 도배를 안 해도 되게끔 빈 공간은 우리가 우레탄 폼 써고요. 벌어진 부분들 이렇게 문선으로 사면을 마감을 해줬습니다. 또 한번 쭉 둘러볼게요. 이쪽 시계 방향으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쪽 주방. 네. 주방창, 신축 아파트들 보면 주방창이 좀 이렇게 작은 모습인데요. 구축들 보면 이렇게 주방 쪽에도 개방감 있게 이렇게 크게 냈던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바로 바깥으로 해당하는 실내이기 때문에 발코니 전용 이중창 250바 걸어졌습니다. 거실 공간, 외부에 속하는 발코니 전용 이중창 250바 1대 2대1 창을 적용해서 양쪽으로 환기시킬 수 있게끔 걸어줬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뒷마당도 한번 나가서 둘러보시자고요. 네, 2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욕실. 이게 지금은 좀 오래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80년도에 이런 화장실을 지었다는 거. 와. 지금도 이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되게 개성이 있어서 웅장하고 그때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화장실 우리 작은 창 하나 걸었고요. 복층이에요 또. 그때 당시에 상상도 못했을 복층입니다. 그리고 계단 중간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주무시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서재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두 쪽으로 나 있는 이런 형식. 거실만큼 큰 창이 하나 있고요. 작은 창 하나 이렇게 창이 두 개로 돼 있어서 굉장히 단열이 취약했을 것 같은 250바 발코니 전용 확장 전용 이중창 걸어줬습니다. 또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리고 또 이 레이아웃이 1.5층 여기 2층. 이것도 손 하나 안 대고 처음 지었을 때 당시에 그런 계단으로 보여요. 그죠? 네, 아우, 이런 것도 멋있네요. 보시는 것처럼 창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당시에는 환기, 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창을 많이 내놨던 것 같아요. 2층에 올라오는 거실 공간, 공동 공간, 2층도 여기 방이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뭐 가족분들 다 분가를 하시고 물건들 넣어놓는 창고 용도로 쓰는 것 같은데 방조차도 창이 2개입니다. 앞쪽, 옆쪽 이렇게 창이 2개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10틀이 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저는 벌써 개수 세는 걸 포기했습니다. 네, 이렇게 2개 있고요. 2층 욕실 70년 후반대, 80년대 때 다 푸세지 화장실에서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땠겠습니까? 그때 당시 2층에 올라오니까 여기는 뭐 게스트하우스 같이 모습으로 보이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창이 양쪽으로 2개나 돼 있습니다. 네, 전체 교체한 구조 둘러봤고요. 공사 전 과정 마감까지 사진으로나마 담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창틀 스펙 한번 볼게요. 노메이커 250 발코니 전용 이중창, 많은 강수량에도 넘치지 않고 빠르게 배출할 수 있게끔 굉장히 깊은 모습입니다. 뭐 어떤 회사 어떤 브랜드 불문하고 가장 넓은 모습입니다. 창틀이 넓다는 거는 내부에 들어가는 보강심이 그만큼 두껍다, 그런 걸 말하겠죠. 듀얼라이트 한국 유리 로이 들어갔고요. 전체 TPS 단열 감봉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외부는 창이 크던 작던 자동 핸들을 적용을 해서 방범 효과, 시각적인 이런 효과, 자동 핸들 전체 다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 세대는 지금 전체 다 둘러봤는데요. 작은 창부터 큰 창까지 20트리 넘게 공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서 여기 마당 한번 둘러볼까요, 감독님? 네, 여기 마당에 나왔습니다. 아이고, 요거 참 또 한 가지 이날의 시공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였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뭔가 이렇게 기둥을 하나 세워놓은 이런 모습인데, 건물이 40년이 넘으면서 이런 골조들이 기존의 창에 걸쳐져 있었던, 그래서 기존의 창을 뜯었더니 얘네 벽돌들이 잡고 있질 못해서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기둥을 세워놓고 통발하는 소재를 이용해서 벽을 만들어주고요. 차후에 우리가 날이 조금 풀리면 이 벽돌하고 좀 이질감 없이 파벽돌로 해서 색깔을 맞춰서 추후에 한 번 더 작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래된 노후주택들 공사 과정에 있어서 이런 현상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마감을 해드린다는 거. 왜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만나러 이렇게 명절 때 한 번씩 가잖아요. 시골집 한번 좀 갈맛 나겠어요? 이 정도면은 가자고 조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야, 봄 가을로는 정말 좋겠어요. 70년 후반 80년 초반에 지어졌던 이 으리으리한 이 저택 사셨던 분이 어떤 분이신지 잠시 후에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공사한 내용들, 우리 구조들 다 한번 둘러봤고요. 건축주분하고 잠시 이야기 한번 나눠보기 전에 요 세대 어떤 분이 거주를 하셨는지 지금부터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의 공직, 행정의 달인이라 불리셨습니다. 바로 이분은 김자, 보자, 성자 대전시장님 댁입니다. 저도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전에 오래 거주하셨던 분들은 시장님 댁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많은 이력들, 많은 업적들, 양력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928년 서산에서 태어나 예산농업고등학교 졸업 후에 홍대 법정 학부를 졸업한 뒤에 충남도 산업국의 첫 공직에 입문을 하셨습니다. 양정과장 산업과장 기획 담당과 거쳐 서산 군수를 지냈으며 충남도 산업국장, 농림국장, 매목장, 기획관시장 등의 주요 보직들 업무들을 맡아서 하셨습니다. 또 중요한 건 74년도와 78년도 충남도 17대, 19대 대전시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95년도에 광역시로 수령된 이후에도 또다시 대전시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40년의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행정의 달인이라는 열심히 붙을 정도로 많은 일들, 많은 업적들이 있습니다. 퇴임 이후에도 정말 왕성한 지역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셨다는 평가를 많이 받으시고요. 수상 및 포상 이력을 굉장히 활용합니다. 63년도 공직생활 중 녹조소송 훈장을 시작하고 95년도 황교근정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각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로때 감독되는 텔소스만큼 많이 받아 제가 공무원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은퇴 이후에 보석 장학들을 살리면서 후배 공직자들에게 칭송의 대상이 됐다. 따뜻한 인간 및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행정의 달인 김보성 선생님 수많은 일들을 하시고 오로지 지역 발전에만 평생을 기여를 하시고요. 2016년 7월 6일 향년 90세의 나이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하늘에 큰 별이 되셨습니다. 처음에 공사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가 공사하는 날 집안 분위기를 보고 제가 여쭤봐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기사를 한번 뒤져봤습니다. 대전광역시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대도시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지역 발전에 기여를 하시고 이런 분의 세대입니다. 특별할 수밖에 없겠죠. 노제라고 하나요? 어떤 특별한 재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를 다 어떻게 다 파악을 하고 계신다는 게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이게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 대전시장님께서 그냥 보내드리기는 좀 서운하다. 그 대전시청 직원들 또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그런 헌신적인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시청에다가 노제를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설치해서 노제를 해드리고 보내드려야 되겠다. 대전시 생긴 이래 처음으로 돌아가셨을 때 노제를 하고 그렇게 보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만큼 직원들 또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창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대단히 대단하고 굉장히 굉장한 이런 세대의 창호 시공을 저희한테 맡겨주셨습니다. 처음 저희 유튜브를 아주 열렬히 시청을 해주시고, 예, 맞습니다. 요 세대 같은 경우도 이제 유튜브로 저희한테 문의를 주셨어요. 처음 문자 주시고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 전화 끊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유튜브에 뵀던 사장님과 통화에 많이 반갑고 게다가 직접
와주신다니 영광이고 감동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가장 첫 문자인데 너무 친절하시고 또 너무 젠틀하시고 꼼꼼하시고 그런 분이다라고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요거 기사들을 보면서 참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고위공직자의 자녀로 산다는 것. 아, 정말 어떨까요? 아버지가 시장님이고 또 아버지가 공직자로서 또 뭔가 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부담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어떠셨나요? 부담감을 느낀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부친이나 저희 부친께서도 밖에 나가서 특별하게 뭐 더 신경을 써라 그런 말씀을 한 것이 기억이 나는 적이 없을 정도로 그냥 자유스럽게 또 남들하고 똑같이 학창 시절 또 어린 시절 기억이 있습니다. 오히려 옷을 입어도 친구들보다 약간 검소한 옷 네. 이런 것들을 입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만큼 검소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저희들을 좀 키웠고 네. 또 본인들도 그렇게 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한 가지 학창 시절에 피할 수 없는 우리 사춘기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사춘기. 예. 저는 그 농사 짓고 가축 키우고 하는 이런 집안에서 자라가지고요. 시골에서 자라다 보면 몰래 숨어서 술도 좀 한 잔씩 먹고 아버지가 재떨이 비우라 그러면 부뚜막 가서 또 담배도 한 번씩 빨아보고 이런 사춘기 시절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근데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제 사춘기 시절에는 하여튼 말을 어지간히도 안 들었다. 배영 사고 이런 건 없었지만은 사춘기를 아주 열병을 앓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 그 사춘기를 겪었던 학우들에 비해서 결코 순탄한 사춘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제서야 뭔가 인간미가 느낌. 저희는 그래요. 우리랑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보거든요. 양반다리 하고 명상할 것 같고 틈만 나면 독서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피할 수 없습니다. 네, 사춘기 저희랑 비슷하게 사춘기를 나셨다고 합니다. 시장님의 교육법, 어떤 훈육법 이런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들한테 특별한 건 없고요. 본인들이 성실하고 똑바로 생활을 하신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런 말씀은 잘 안 하셨습니다. 행동으로서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저희들이 따라하려고 많이 노력은 했는데요. 부모들이 아무리 교육을 해도 말 안 듣는 사람은 말을 안 듣습니다. 이나 미녀 중에 제가 가장 옆으로 많이 나갔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1등으로 입학을 했는데 들어가고 나서는 거의 꼴찌에 가깝게 이런 건 좀 편집을 좀 그러지만 이제 나중에는 정신 차려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도 들어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 영광스럽습니다. 진짜. 아이고, 영광스럽습니다. 아유, 제가 이런 분들이 만나뵈니까 정말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이 소장님이 어떤 아나운서 탤런트 못지않은 그런 자질을 갖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통화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외모도 그러시지만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게 감동을 줄 정도의 감탄하고 수많은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창호에 관해서도.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저분이면 신뢰감이 간다. 이 소장님한테. 그리고 소신을 갖고 말하시는 그런 말투라든가 그 표정, 태도 이런 것들에 저분한테 맡기면 괜찮을 것 같다. 믿을 만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저희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여기 과정을 한번 담고 싶었어요. 근데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막 저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부담이스러워서 제가 촬영을 해도 되나 해서 사실 촬영을 안 늘었습니다. 예. 저는 처음에 상담 전화 통화할 때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너무 친절하시고 그 안에 또 꼼꼼함이 묻어나고 젠틀하시고 규칙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보다도 그냥 자연스럽게 훌륭한 아버님 밑에서 가정의 하나의 문화, 그 문화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육 훈육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무실 직원들도 애먹었어요. 저희 뭐 이렇게 꾸미고 이러지 않고요.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정말 애먹었어요. 우리 한바두성 영상 앞전에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그 현장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찾아오셔서 얼마나 꼼꼼하게 하는지 딱 멀리서 지켜도 보시고 그러고 나서 계약을 해주셨죠. 그렇습니다. 40년이 된 지금에서 이제 창호 교체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진작에 저희 어머니한테 창호를 좀 바꿔야 되겠다. 바꾸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원체 검소한 스타일이라 괜찮다. 견딜만하다. 그렇게 하시고 또 창호를 바꾸게 되면은 도배, 벽지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내가 견딜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창호 공사를 못 해왔어요. 그런데 이 소장님 유튜브를 보고서 해도 벽지는 교체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또 시공하시는 걸 보고 꼼꼼하고 뒷마무리도 잘 해주시는 걸 보고 여기다 공사를 맡기면 어머니 걱정하시는 것도 해결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어머니 공사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좋은 업체 알아뒀으니까 거기다 맡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창호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대전 일대에 정말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채널을 구독하시고 저희를 선택해 주신 딱 팩트, 이걸 선택해야 되겠다 결정한 뭔가 있을까요? 유튜브를 보면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정신, 또 자기 맡은 그 일에 대한 그 정열, 그런 거면 얼마든지 공사를 맡겨도 되겠다 하는 그런 신뢰감이 사실은 들었었습니다. 가격도 물론 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거였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같이 공사하시는 그 강두원 기술이사님, 이런 분들 공사하시는 모습, 이런 거 보고서 신뢰감을 제가 얻었다. 답은 나와 있는 질문을 했어요. 제가 자화자찬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창수하우징 직원분들도 뭐 이런 분이 다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꼼꼼한데, 유튜브를 한두 군데를 본 게 아니에요. 다 비교해보고 사람들한테 물어볼 사람들한테는 또 물어보고, 우성 아파트 거기도 가보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꼼꼼하게 살피고 검토하고 결정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사후 관리까지 저희가 책임지고 해드린다는 거 약속드리고요. 요거 공사 끝나고 작년 12월 21일에 정말 유례없는 충청권 한파가 왔습니다. 어떠세요? 체감을 하셨을 때? 여기는 영하로 안 떨어져도 춥거든요. 넌체 오래된 그런 노후주택이라서 이전에 알루미늄 샤시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보일러를 끄면 곧바로 추워집니다. 그때 공사하고 나서는 어머니한테 또 여쭤봐도 편하게 잘 주무셨다, 따뜻하게. 그리고 저도 그랬고요. 공사하기를 참 잘했다. 공사 전후에 체감하는 게 사실 많이 달랐습니다. 외풍이 전혀 없고요. 보일러를 조금만 틀어도 오래 지속되고, 특히 밤에 또 낮에도 그렇고요. 또 여 주변에 친지분들도 오셔서 공사하기를 참 잘했다. 그전에는 굉장히 춥고 좀 썰렁하고 지저분해 보였거든요, 집 자체가. 그런데 집도 깔끔하고 따뜻하고 아늑한 그런 분위기가 든다. 제가 한 가지 끝으로 아쉬운 건 10년이라도 좀 더 먼저 공사를 하셨더라면. 저희 어머니께서 이 창호 공사를 하고 나서 조금 더 일찍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안 했을까라는 그런 후회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창호 공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체감하는 그런 것은 참 잘했다, 이런 그 생각입니다.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창호 교체를 해서 실내 생활들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추후에 만약에 이 건물을 자제분들이 새로 건축을 한다고 하시면 그때도 저희한테 믿고 맡겨준다 그러면 꼼꼼한 시공으로 보답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보성 우리 시장님 댁, 지금은 별세를 하셔서 하늘의 별이 되셨지만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활동만을 평생을 하신 덕분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고 윤택한 사회에서 생활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한번 숙연해지네요. 네, 이렇게 해서 창호 완료 영상하고 자제분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저에게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즐거웠고 또 마감까지 이렇게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재밌게 마감을 했던 그런 현장인 것 같고요.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을 계기로 저도 책임감이 한층 더, 어깨도 좀 무거워지는 것 같고, 제가 단순히 그냥 뭐 공사하고 끝나고 뭐 이런 내용보다도 공사 끝나고도 어떻게 느끼시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점검도 다니면서 그렇게 한번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현장에서도 즐겁고 유익한 영상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신뢰가 가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신뢰에는 부응을 하셨는지 질문을. 당연하죠. 제가 원체 성격이 꼼꼼한 편이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창수하우징 이 소장님 여기를 선택을 했는데, 공사한 이후에 만족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직원분들이나 또 이 소장님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시공을 해주시고 사후 서비스까지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철저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고 참 맡기기를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공사를 한다면 당연히 창수하우징 이 소장님한테 또 맡길 그럴 생각입니다. 그럼 시공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시더라도 네, 이 소장님한테 시공을 맡기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단지 아쉽다면 좀 더 일찍 이 소장님한테 맡겨서 창호 공사를 해서 좀 따뜻하고 좀 안락하게 저희 부모님들을 모시지 못했다, 이런 생각뿐입니다. 제가 여기 공사 도중에 왔을 때 참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시장님 댁 그러면 쫌생이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 쫌생이 집도 창호 공사를 했다면 다른 세대들은 묻고 따지지도 말고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검증된 업체, 검증된 제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장님, 저는 이번 현장은 진짜 길이길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즐거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